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12월 첫째 주부터 참 변동성이 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정치권 이슈까지 생기면서 변동성이 컸는데,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갈 종목은 간다고 이번 주 포착주 한 종목이 안 그래도 모멘텀이 좋은데 테마까지 엮이면서 주가가 나홀로 산타랠리를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에 30% 큰 상승률 보였는데요. AS 코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이번 주 화요일 하루 오르고 다른 날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가 2428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에 4% 가까운 급락도 나왔습니다. 종가는 연저점을 기록하면서 661선에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정말 이번 주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오른 종목 찾는 게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한 달 뒤면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을 수상할 따놓은 당상 대한민국 최고의 위원 정재우 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마치 꼭 시상하는 것 같았죠. 제가 먼저 좀 해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던 한 주였어요. 예, 예. 화요일에 큰일이 생겨서 예.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 제가 한 주 자세히 정리해 드려볼 텐데요. 뭐 아직 12월 말까지 이제 아직 뭐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비상계엄 영향 때문에 이 국내 증시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됐죠. 저 역시도 뭐 예측지 못한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굉장히 이런 이슈들을 조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주식의 팬더멘탈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환율 등락, 급등락, 무엇보다 이제 비상계엄 딱 발표가 되고 나서 1,450원대까지 뛰었다가 그러고 나서 쭉 지금 1,420원대까지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금융주들이 또 급락했죠. 내수 종목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가상화폐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좀 살아났는데요.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가상화폐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등락이 심해서. 근데 원래 저는 이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닥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규로 좀 가상화폐 쪽을 뭐 투자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기업 펀더멘털에 좀 주목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느니 드디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펀드, 채권 안정펀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노을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버텼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이 주도주 관점에서 중국의 규제에 비껴나가 있잖아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무리하기 전에 중국 규제를 했어요. 근데 거기 창신 메모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어이가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맹국인데 중국의 메모리 업체의 규제를 안 한다? 바이든이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는 규제 쪽으로 좀 더 강력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또 나락으로 빠진 건 아니고요. 이제 쌍바닥 패턴이 좀 형성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SK하이닉스가 좀 AI 반도체는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간밤에 또 팔란티어 테크가 또 급등세가 이뤄졌는데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제가 2주 전인가요? 설명드리고 나서 꽤 많이 올랐다가 이번 주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런 이슈로 인해서 내려온다. 기업 펜더멘탈에는 전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영향을 원래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영향이 이제 이뤄지고 나서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번 주 증시만 좀 방향을 위로잡는다라고 하면 아마 AI 관련주, 뭐 노을 같은 경우도 AI 진단 혈액암 진단 업체죠.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확보해서 로슈, 홀로직 그리고 노을만 자궁 경부암 선별 검사 기기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성이 있어요. 올해부터 해서 유럽 쪽의 대형 병원 추가적으로 여러 병원에 지금 공급 계약을 준비 중에 있고 미 FDA 등록을 통해서 미국 내 고객사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너무 정치 이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정치 테마 이슈로 올라간다. 그럼 땡큐죠. 더 좋은 거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밀린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기업 펜더멘탈하고 관련 없는 악재로 인해서 내려올 때는 저가 매수 기회고 그만큼 기업 펜더멘탈에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더 땡큐죠. 금상첨화죠. 왜? 기업 펜더멘탈은 튼튼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 이제 주포들이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최대 주주나 기관 투자가들이 대량 매집한 흔적이 있느냐. 노을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AI 반도체 이런 쪽은 할 게 그래도 저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수혜주들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영향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늬만 뭐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뭐 성장성도 없는 상태에서 무늬만 선거 테마주로 엮여서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에이텍이나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장내 매수 들어오고 바닥에서 매집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기업 내용도 좀 탄탄한 스토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변성 부실주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손대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이나 이렇게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대신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 이슈 때문에 또 급등락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일단은 기업 펜더멘탈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결국엔 기본에 충실하시는 분들이 성공 투자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이 어지럽지만 그 안에서도 기본이 충실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 또 전략까지도 도움 주셨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다음 주 전략 꼼꼼하게 챙겨볼 텐데 다음 주는 어디에 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일단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좀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참 전략 짜기가 어렵죠. 이 정치적인 이슈만 없었으면 전략 짜기가 좀 쉬울 텐데 일단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기관들이 지난주부터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느니 추가 부양 정책이 나왔어요. RP를 150조 원 산다. 그러니까 2주일 동안 10조씩 해가지고 150조 원을 산다 이거거든요. 유동성의 시장을 이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채 매입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로나 때 RP를 한 70조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배 이상 이제 매입을 한다라고 선언한 상태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었죠. 3월 24일 그때 아마 엄청난 파월 의장의 추가 부양 정책가 우리나라의 추가 부양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막 유동성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정치 이슈들은 많이 나오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부분, 그것도 코로나 때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거기에 이제 이 증압펀드 10조도 대기하고 있고요. 채권 안정펀드도 40조 가까이 대비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주 저가 매수 구간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번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200개월 이평선, 200개월 이평선, 이 하늘색이죠. 그때 코로나 때는 좀 더 강하게 출렁거렸어요.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엔 그 이상으로 올라왔죠. 200개월 이평선, 이때가 2022년도 미국 금리 인상 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여기서 2020년도 때랑 똑같은 비슷한, 완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동성 공급.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기업 펀더멘탈하고 관련 없는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이슈로 출렁거린다. 여기서가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여기서 뜬다. 그럼 지금이 좀 바닥권일 수도 있죠. 이미 정부가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극도로 투심이 위축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탄탄하게 이제 받쳐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AI 반도체 쪽 역시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관련해서 탄핵 표결 오늘 5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영향 크게 줄 만큼 결과도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시장 관련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연기금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가 매수 기에 포착해볼 종목들도 포착주 오늘 5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말미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강의 시간인데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참 이번 주 한 주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제 위축돼 있고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휴장이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좀 불안감 때문에 그때 간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개장하는 부분을 보고 일단 증시가 열리는 부분을 보면 당장은 뭐 큰 일단 문제는 터지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주식시장 결국에는 지금 내수 관련주들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까지 일단 지금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 또 발표가 이뤄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AI 반도체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제가 앞에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실하나 좋으나 아마 AI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 앞으로 우리가 2000년도 때 실하나 좋으나 역시 인터넷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해왔죠. 스마트폰 시대가 발전해왔고요. 이 AI 반도체가 역시 또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정부, 이 AI 같은 경우 이제 이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가장 이제 사활을 거는 분야 중에 하나죠. 아마 어떤 분한테 물어본다라고 해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가 어딥니까? 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AI 반도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어떤 장비들이 있어야 되나 가장 핵심적인 장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선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23년도 때를 주도했던 기업이죠. 2023년도 1월 달에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그때 이 엔비디아 이제 막 열풍이 불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11,000원대에서 요 19만 원대까지. 18배가 올라갔네요. 그죠? 18배라고 하면 인생 역전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못 잡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여기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사주 매부라고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를 합니다. 쫙 올라가요. 예. 그때 당시 여기서 19만 원대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저 720선 부근이 꼭대기였을까요? 예. 우리는 주식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보면 720선 부근은 바닥권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표회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수백억 들어온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왜 TC본드 장비라는 게 이제 HBM을 만들기 위해선 절대적인 이제 중요한 장비란 말이에요. 후공정. 그러면 그 위치에서 독점 안에 그래 집중 매수 전략. 그럼 18배까지 뭐 먹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여기까지 해서 매도했다라고 해도 막 5만 원대? 한 5배 정도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2023년도 때 HBM 쪽이 AI 반도체가 시대적으로 그때 흐름이 가장 주도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역시도 한 2, 3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11,000원대에서는 미처 못 봤기 때문에 한 2, 3만 원대에서 봤는데 바닥 대비 두세 배 올랐네?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5만 원대에서도 자사주 매입하죠? 장내 매수. 그래서 제가 5만 원대에서 결국엔 뒤늦게라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한 4배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720원까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이제 볼 수 있느냐? 조금만 더 내려오면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고 대표회사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이제 전초 단계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HBM4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도 많이 증설을 했죠. 내후년도 매출 2조 원 전망이 나오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앞으로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당분간 HBM4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HBM4 시장이 열려도 설사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전자에 좀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HBM4는 맞춤형 HBM 시대가 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 맞춤 정장이라고 있죠. 범용 정장과 맞춤 정장이 있습니다. 물론 범용 정장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요. 맞춤형은 좀 수요가 작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또 이제 성장률이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건 제2의 또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더 어느 정도 HBM4 이제 새로운 맞춤형 HBM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다른 AI 기업들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좀 더 국내 증시가 또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반도체 쪽은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 위치에서 5만 원대가 723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대에서 이 5만 원대 사이가 아마 이제 좀 바닥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또 차트 위치를 보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한미 반도체, 이 우리나라 후공정 HBM 장비 쪽에 절대적인 기업이다. 심지어 TSMC 쪽에 맞춤형 이 시스템 반도체 장비. 이 TC본드 장비가 메모리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TSMC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TSMC. 예전에 TSMC 쪽에 1년 전이었죠. 맞춤형 장비를 개발 중이었다. 이런 언론 보도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까지 뚫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삼성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한미반도체는 모바일 HBM 시장도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의 절대적인 기업이 있죠. 한미반도체가 있다고 하면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전공정 장비의 절대적인 강자가 있어요. 723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파라볼릭 상승기조. 파라볼릭이 상승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되어 있네요. 과연 주성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위치에서 파라볼릭이 이제 이번 주 상승 기조로 나올까? 저는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딱 붙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곡점이에요, 이게. 이 변곡점에서 나오기 이제 이평선하고 이제 일봉하고 이 파라볼릭하고 딱 붙어 있을 때 이게 하락 기조로 이렇게 막 전환되고 나서 이제 막 봉이랑 이제 밀접돼 있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상승 기조로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상승 기조로 전환되거든요. 밑에서. 주성은요. 한미반도체랑 너무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금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를 애플과 인텔, TSMC의 공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그 이상이다라고 했죠. 애플과 인텔의 공정을 이 기업의 장비를 도입할 것 같습니까?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어요.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 수백억.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31,000원대에서 이 위치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498억 5천만 원, 약 500억의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4일 날 이 위치 60일선까지 내려오니까 대표이사의 10억이 장내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너무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미반도체랑 비슷하죠. 한미반도체는 HBM 쪽에 TC본드 장비를 SK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 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ALD 증착 장비부터 해서 이런 장비들을 비메모리 메모리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도 있죠. 물론 한미반도체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기업은 아까 한미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죠. 이제. 근데 주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기업은 그냥 우리나라의 핵심 전공정과 후공정의 절대 강자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연말 연초 거기 미국의 메모리 고객사 마이크론까지 수주하게 되면 훨씬 더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한미반도체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한미반도체는 HBM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태양광과 차세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에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 장비로 세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년 뒤에는 매출이 4조 전망, 한국판 ASML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좀 더 점수를 높이 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산업을 더 진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단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공정 분야 쪽에선 주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후공정 분야 쪽에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절대적인 이제 강자가 될 수도 있는 한미반도체 두 회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볼 수 있다. 엄청난 부분이죠. 거기에 주성은 태양광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나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진짜 EUV 장비를 대체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 대만은 뭐 뿐만이 아니고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몰려올지도 모르죠. 우리가 ASML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UV 장비로 전 세계 대통령과 기업들의 수장들이 다 몰려가서 이 장비를 먼저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성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전 회장도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들어왔다는 공시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분율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 27,700원대가 대표자 자사주 장내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31,000원 이하 27,000원 그리고 바닥거는 22,000원 정도 23,000원? 저 때는 22,000원대였고요. 지금은 720선 부근 좀 더 올라왔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매수권을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이번 주 뭐 장이 그렇게 폭락 장세는 저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동성이 드디어 투입이 됐어요. 앞으로 좋은 기회를 720선 부근에서 주포들이 잔뜩 들어온 기업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받아볼게요. 종목은 강원랜드, 매수가는 16,980원, 비중 크시네요. 5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화요일에 고점을 찍으면서 수익이 좀 컸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정치권 그 무서운 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내수 관련주, 해외 쪽의 여행 고객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뭐 대폭락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나마 좀 잘 버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상 좀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이런 업종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업종보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이에요. 내수가 뒷받침되는 기업이 아니고 서비스 국가가 아니고 결국엔 수출로 지금 먹고 사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이 지금 그래도 늘고는 있어요. 근데 내수는 좀 더 침체되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또 해외 쪽에, 미국 쪽에 가장 많이 수출을 또 많이 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그만큼 지금은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SK hynix 수주원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9조에서 뭐 10조.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도 한 40조 넘어갈 걸로 또 전망도 되고는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서 이제 21선 부근에서 61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움직이죠.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이제 확보하지 않았나요?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단기 반등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 이 중장기는 여기 16,000원대, 이 100일선 부근 그 라인대가 최저 바닥권 같아요. 16,2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주면 보유하다가 제가 볼 땐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예전에 대량 거래 시연됐던 고점이 18,000원대 부근이거든요. 정고점 부근. 그 라인대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다른 AI 쪽이나 반도체 쪽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2000년도 때 인터넷 관련주에 거의 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죠. 그리고 2008년도 때는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해요. 스마트폰. 뭐 인터플렉스 뭐 100배, 뭐 70배, 그리고 뭐 이 BH 같은 경우도 10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같이 가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강원랜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지금 카지노 업체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요?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나요? 막 해외 쪽에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분야 말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확대할 분야. 결국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백조 투자할 거거든요. 결국은 AI 반도체 쪽이 시장의 관심이 계속 집중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 없는 분야 말고 너무 시장에서 지금 막 열광하고 시장 관심이 많은 분야. 꼭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열광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많아요. 뭐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챗 GPT 나오고 뭐 새롭게 자꾸 나와요. 앞으로 AI 로봇도 나올 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AI 반도체 쪽으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망처럼 61선 부근에서 반등 더 크게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익 구간이긴 하시지만 정말 크게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파미세 파미셀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20%인데, 6,000원에 20%? 예,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2달 가까이 됐지 싶어요. 저번에 8,000원 나가다 내려오길래 그때 샀는데, 네, 맞아요. 보니까 한 8월 달에는 거의 9,000원 바라보다가 지금은 예, 4, 5,000원대에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회사 무슨 일이, 난 나이가 많아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제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매수가 근처로 좀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통화하려고, 뭐, 몇 달을 해도 한 번도 못 했어.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일단 파미셀 왜 매수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니, 전번에 그 상초가 뭐 8,000 엄내까지 가다가 쭉 밑저길로 이제 요 정도 오면
안 올라가겠나 다시 싶어가지고 그래가 샀지. 그렇게 매수를 하신 거죠? 예, 회사는 어떤가도 모르고 난 나이가 80 넘어가지고. 예, 그러시. 예. 제가 일단은 항상 주식을 매수하는 이유를 제가 또 이제 여쭤보는 부분이 매수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모든 부분들을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이슈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마찬가지고 정당한 이슈, 실패를 할 때 실패를 하도록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이 잘못됐으면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결과가 설사 그게 맞을지언정. 그런데 과정이 잘못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매수를 했는데 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이 최대 주주가 매집을 했습니다. 뭐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파미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분석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못했는데, 일단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이 없어요. 대규모 적자나고. 근데 꾸준하게 흑자 기준을 유지해요. 줄기세포 쪽에 이제 원료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단점은 최근 들어 잠깐 제가 수급을 보니까 옛날에 코로나 때 연기금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최대 주주가 좀 매집을 했는지도 다트전자 공시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최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 그럼 볼 필요가 없고요. 근데 대량 매집을 하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아요. 10%도 안 돼요. 대부분 최대 주주 지분율이 막 80%, 90%까지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좀 안심이 되죠. 주포가 잔뜩 들어왔구나. 근데 10% 이하에 있다는 거는 어느 순간 뭐 지분율이 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파미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식은 대량 거래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점을 뚫어버릴 때, 8,000원대를 뚫어버릴 때 더 강력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터닝은 했어요. 팔아벌리기.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강세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권이에요. 4,3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이 라인대가 8월 5일날 지수 투매 나올 때 저점이었죠. 이 라인대 깨지면 안 돼요. 4,300원 깨지면 경계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은 뭐 차트는 좀 바닥권인 것 같죠. 그런데 바닥의 징후라는 거는 어떤 게 바닥의 차트상 징후냐면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을 일단 뚫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8월달 같은 경우도 뚫지 못했고요. 지금도 뭔가 의미 있는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미미해요. 2024년도 8월달의 거래량도 지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아직 엄청난 대형 재료가 나왔구나 관심 있게 봐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중장기 이제 저항권은 8,500원, 지지권 4,300원 참고한 상태에서 반등 시 매도가 무슨 회사에 뭐가 있다 하던데 뭐 나왔다 하던데. 그래요? 제가 지금 자세한 거 부분은 안 봤는데 아마 대웅호재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대웅호재 나왔으면 상한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항상 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걸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특허 취득 때문에 들어갔다. 대부분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대웅호재는 뭐냐면 초대형 수주, 조 단위를 수주했다. 수천억을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주 어지 뭐 한 200억 정도 뭐 했다고 나오던데. 200억이요? 그 정도는 미미합니다. 역시 200억이기 때문에 상가를 못 들어간 거고요. 1,000억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1,000억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보다도 셀트리온 자사주매 미조하잖아요. 거의 2조 가까이. 그런 기업들은 매출 내년도 5조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초보자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갖고 가면 되겠어요? 일단 8,500원대까지가 저항권인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6,000원 이상 팔기를 한 6,000원 정도에서 팔까요, 그러면? 저는 6,000원 이상 날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대규모 공급 계약 어제 나왔네요. 시청자님 말씀처럼 어제 두 자릿수 급등했으니까 점점 매수가 근처로 올라올 거예요. 꼭 익절 잘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실까요?
아, 네, 삼부토건이고요. 삼부토건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2,300원에 20%인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수익이 났었는데, 한번 팔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게 원래 장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뭐,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생각했기 때문에, 뭐 단기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금 보유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매수가랑 네네. 차이가 많이 나서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네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걱정이 크실 네. 것 같은데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삼부토건은 자본 잠식돼 네. 있어요. 예. 자본 잠식돼 있는 회사를 원래 기본적으로 공략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관심 주었던 SG 아시죠? SG 같은 네. 경우는 1,700원대 설명드리고 한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기간 조정 받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 이 SG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SG가 많이 내려오면 삼부토건은 이 종목은 지금 손 떼는 게 좋아요.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바로 SG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내려올 때 우크라이나 재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SG는 왜 좋냐면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포스코 그리고 이 포스코 쪽이랑 지금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시장 쪽에 또 신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은 지금은 손 떼시는 게 좋고 바로 SG 쪽으로 뭐 2,000원 초반대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면 그쪽으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SG는 대표사가 10억 장내 매수세도 들어왔고요.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어요. 하지만 삼부토건은 최대주가 매집을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자금을 갖고 매도했다가 또 다시 들어왔. 이런 식으로 좀 부실주 개념이기 때문에 SG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SG는 조달청에도 2,000억 가까이 공급 수주를 했거든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대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끊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변성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날아간다. 5,000원까지 어쩔 수 없어요. SG도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SG 쪽으로. 그래서 저는 삼부토건 같은 기업들은 애초에 제가 원래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대상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했다는 부분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지금도 너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설사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부실주는 매매하지 마시고 SG 같은 좀 실적이 이제 앞으로 개선세가 이뤄지고 대규모 수주, 신사업도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감사합니다.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들로 앞으로 포트 잘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손실 크시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위원님의 종목들 AS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마음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해서 월, 화, 수 3일 만에 2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마음 AI 같은 경우도 뭐 이 종목만 좀 최근 들어 밀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정치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나왔죠.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1선분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죠. 제가 이제 13,000원대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라인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거래량이 없죠. 정치 이슈와 이 회사랑 관련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 퀄컴 쪽의 칩에 생성형 AI가 탑재된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5개월 평소 회복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마 또 다시 저가 매수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 10,000원대 부근에서 임원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10,000원대 초반, 11,000원대가 좀 바닥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많이 빌린다라고 하면 21선 깨진다라고 하면 대신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수가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기관들이 워낙 코스피, 코스닥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초반 다시 적정 매수권으로 보면서 2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기에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제가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이번 주 포착주입니다. 노을이고요. 한 주 동안에 이번 주 하루 빼고 매일 오르면서 30%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와, 지난주에 이거 붉은 노을 노래 부른 네. 보람이 있네요. 예, 한 주 동안에 30% 대단한데요? 이 기업이 이 장 시작 전에 금요일 날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AI 쪽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로슈, 그리고 홀로지, 그리고 노을만 이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기기를 개발했거든요. 근데 중소병원에는 이 기업 말고는 들어갈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 기업은 전 세계 유일 자궁경부암 AI 진단 플랫폼과 혈액암 진단 플랫폼 이 부분을 유럽의 대형 병원, 지금 이탈리아 병원은 이미 수주를 했고요. 거기에 여러 대형 병원을 수주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미 미국의 FDA 등록을 마치고 미국 내 고객사랑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사내이사랑 사회이사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임원 4명이 최대 주주한테 지분을 샀고, 그러니까 기업 벨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정치 이슈는. 이것 때문에 밀린다. 전 최고 향상 저가 매수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900원 이하, 뭐 2,000원 초반대까지는 거기는 바닥권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 그럼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 20개월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이 3,900원대가 지금 저항권이거든요. 이 돌파 여부를 잘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3,900원 돌파 여부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DS 단석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1월 4일에 매수해서 거의 한 달 만에 94%나 시세를 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DS 단석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51,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고 6만원대 중반대 단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넥스트 칩도 살펴볼까요? 이 종목은 9월 30일 바닥에서 잡아주셔서 51% 상승률을 찍었고요. 지금은 살짝 쉬어가네요. 앞으로도 쭉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역시 이 종목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200일선을 딱 이제 터치하고 나서 윗골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쭉 그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왔죠. 똑같은 위치예요. 지금 이 정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묻지마식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200일선 부근에서 딱 지지받고 지금 밑골이 되고 또 올라왔죠.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올선 회복이 된다고 하면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랑 기관 투자가들이 12,500원대에서 300억 투자가 지금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역시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종목들 AS 챙겨봤고요. 이제는 새로운 종목 5종목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예전부터 이 기업은 또 완벽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GST라는 기업을 설명드릴게요. 차세대 액칭램과 기술을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쪽을 진출하겠다. 그런데 TSMC 쪽에 7러 납품을 승인받았다. 와,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의 3사를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사주 매입을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120억을 지금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에 나머지 지금 한 15만 주 정도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 120억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만원대 중반대에서. 완벽해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 저가 매수기에만 또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완벽한 종목 GST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공개할게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항상 1위 기업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유라클 같은 경우는 국내 모바일 플랫폼 이쪽에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그런데 역시 대표이사가 최근 들어 13,000원대에서 1억을 사고요. 1억 넘게. 그리고 20억이 넘게 자사주 매입이 13,000원대에 들어왔어요. 지금 만원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지수 때문에 순간적으로 출렁거린 것 뿐이지 크게 꼭대기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라클 이제 바닥에서 60일선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내년 초쯤에 이제 새로운 AI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왔잖아요.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이제 앞으로 기업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관련주 이 유라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매집이 잘 된 AI 관련주 유라클이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도 알아볼까요? 이 폴라리스 AI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지금은 뭐 실적으로 가는 그런 지금 장이 아니고요. 이슈가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폴라리스 AI는 모 회사가 애플과 그리고 테슬라 쪽에 AI 소프트웨어를 또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엮여 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엮여 있어요. 예전 리노스였죠. 철도 사업을 하는. 그런데 지난번에 대북 관련주로 상한가 들어갔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이제 대북 쪽 얘기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요. 미국도 대화를 해야 되고 결국 우리나라도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미흡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뭐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세 가지 모멘텀으로 간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이 종목을 얘기했던 적이 2024년도 올해 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얘기가 또 투자분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1,500원대였어요. 최소 3,000원대까지 보세요. 그리고 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 폴라리스 AI가 다시 좀 차트 위치를 보면 어느 정도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주 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1,500원대에 잡아주셔서 4,200원까지 크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종목도 알려주세요, 위원님. 이 두 개 기업은 지금 연말 연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한국 반도체의 역사를 새로 쓸 만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12월 달에 또 주식 삭슬이 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또 다시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넥스트 칩이죠.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칩을 7년의 장기 계약으로 2조 가까이 육박하는 칩을 수주를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대 주주랑 기간 12투자 세력들 12,500원. 안 빠져나갔죠. 예. 근데 역시 연말 연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이 지금 기업 설명회를 많이 해요. 지금 일단 기업 설명회에서 아파치 6를 얘기하고 삼성전자, 포스코 쪽이랑 로봇 사업을 자꾸 진행합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좀 불안하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기업 설명회를 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할까요? 앞으로도 자신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도 자신감이 있잖아요. 기업 설명회 계속 열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기업 넥스트칩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을 공개해야 돼요, 위원님. 뭘까요?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예. 정주성이죠. 예. 그만큼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기업 설명회만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10번, 20번? 20번까지는 좀 안 되나? 10번이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엄청나게 줄기차게 하죠. 그런데 대표이사의 장내매수와 자사주매. 오늘 제가 기법 강좌 시간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미반도체를 분석해드렸죠. 업계에 항상 독보적인 기업들은 결국엔 증시가 갈 때 주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안 쓸 건가요? 예. 앞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안 쓸 건가요? 앞으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오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성은 지금 주퍼 세력도 들어와 있고 외부 세력도 들어와 있어요. 전 온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1,000억 투자가 들어와 있고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재표에서 장내 매수가 약 510억 가까이 장내 매수가 들어와 있고 주포 매집 단가 부근 그리고 그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 대만 쪽에 TSMC 쪽에 ALD 증착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삼성전자까지도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아마 제가 코로나 터졌을 때 가장 그때 바닥권에서 봤던 기업이 YC로 기억이 나거든요. YIK. 지금 그때 1,900원짜리가 한번 지금 현재 최근 들어 한 2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는 YC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위기 때는 제가 볼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탑픽 종목으로도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원픽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위원님이 기업 설명에 자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정지우 위원이 매주 이렇게 5종목이나 공개하는 것도 자신감입니다. 다음 주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에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지죠. 예, 사실상 저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경제 위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수도 그렇고요. 수출도 그렇고요. 여기서 부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미 RP, 이 코로나 때보다도 2배 가까이 더 늘어났고요. 증환펀드, 채권 안정펀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 공급을 선언했다라는 부분은 이번 주 최고의 저가 매수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최고의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셔야겠죠. 3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그리고 한 달 뒤면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가 될 공명 정지우 위원과 오늘 전략 자세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시작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